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토데스크 AI 원솔루션으로 완성하는 혁신적인 제품 설계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개를 드리면 저는 오토데스크 코리아에서 근무하고 있는 성진호입니다. 네, 저는 글로벌 조직에서 근무하고 있고 퓨전을 전문으로 하는 기술 담당이니 퓨전 관련 어떤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발표에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먼저 면책 조항입니다. 제품 및 서비스의 계획된 또는 향후 개발된 노력에 대한 지적은 단순히 현재 계획을 반영한 것이며 제품 서비스 또는 기능의 향후 제공을 보장하거나 약속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구매 결정에는 이런 진술에 의존하여 이루어져서는 안 된답니다. 오늘 아젠다입니다. 네. 오토데스크 인더스트리 클라우드 그리고 퓨전과 AI 기술 통합에 대해서 현재와 미래와 그 미래를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고 데이터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좀 길게 진행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많아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마지막에 Q&A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답변이 없어도 양해 바랍니다. 어,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제조업 트렌드의 변화입니다. 제조업은 인류의 기본적인 필요에 의해서 오랜 시간 동안 진화해왔는데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인간의 행동과 가치관에 의해 본질적으로 형성되고 특히 MZ 세대의 G세대와 같은 새로운 세대의 등장이 큰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첫 번째 통계를 보면 2030년까지 신흥시장의 소비자의 75%가 15세에서 34세의 젊은 세대일 것으로 예상되고 G세대의 94%가 스마트홈 제품의 편리함을 구매 결정의 큰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현상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브랜드나 제품을 변경한 소비자의 비율이 약 50%로 집계되어 기존 브랜드에 얽매이지 않는 신뢰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새롭게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조사자의 62%가 팬데믹 이후 건강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59%가 지속 가능성이 부족한 브랜드를 보이콧하고 있다고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는 제조업의 복잡성을 더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제조기업은 단순히 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넘어 변화한 수요를 혁신과 성장의 원동력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그에 따른 영향입니다. 제조 산업은 변화하는 소비자의 행동과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스마트 기술, 지속 가능성, 건강 중심 트렌드가 새로운 제품과 카테고리를 만들어내고 있고 온라인 거래의 보급으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스타트업 기업과 제조기업의 시장 진입이 활발해졌습니다. 또한 기업들은 전통적인 유통을 넘어 직접 판매와 구독 모델을 통해 고객 충성도와 반복 수익을 강화하는 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제조 산업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면 다음 세 가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에게 공감되고 가치 있는 혁신 제품을 만들고 빠른 출시 속도로 시장을 선점하고 가격 경쟁력과 수익성을 확보해야 하는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세 가지가 모두 좋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 지속적인 도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순위를 잡아가며 조율하는 부분이 경쟁 우위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치 사슬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전달하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단계의 활동을 연결한 흐름을 밸류체인, 가치 사슬이라고 하는데요. 경제 상황과 지정학적 문제 이외에도 제품을 시장에 놓는 과정은 본질적으로 매우 복잡합니다. 제품 기획에서부터 원자재 조달, 제조, 물류, 마케팅, 고객 서비스 등 가치 사슬 전반에서 다양한 기술과 전문 지식으로 협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품을 개발하고 시장에 출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역량을 내부에서 갖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부 기술은 특정 제품이나 제한된 기간 동안만 필요하기 때문에 상시 인력을 두는 것은 또 비현실적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제조와 같은 영역은 비용의 효율성을 위해 외주를 선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때가 많습니다.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합니다. 복잡한 구조 속에서 커뮤니케이션은 깨진 프로세스, 다양한 데이터 형식, 수작업 시스템, 디지털과 아날로그 정보의 혼합으로 인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데이터와 지식이 사일로화 상태가 되고 이로 인해 새로운 전략을 고민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사일로아는 정보 자원 의사결정이 부서 내부에 갇혀서 다른 부서와 공유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혼란을 관리하면서 어떻게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커뮤니케이션 이외에도 몇 가지 주요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디어의 빠른 생성 및 검증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제품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도 어렵지만 빠르게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그 아이디어가 실현 가능한지 신속하게 판단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디자이너, 엔지니어, 제품 관리자 등 핵심 이해관계자가 초기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는 개발팀과 생산팀 간의 간극 해소입니다. 제품 개발 단계에서 나온 훌륭한 아이디어가 제조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좌절된 경우가 꽤 많습니다. 생산이 외주일 때는 그 복잡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제조팀과의 초기 정렬은 실현 가능성을 확보하고 제작업을 줄이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가치 사슬 전반의 사일로화 해소입니다. 제품 개발 과정에는 다양한 역할과 기술이 필요하며 각기 다른 시스템과 워크플로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개념 설계부터 출시까지 모든 사람이 정렬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원활하고 투명한 협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는 우리는 이를 퓨전 인더스트리 클라우드 플랫폼이라는 것을 통해 실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목표로 삼아야 할 5가지 핵심 키워드는 디지털 협업, 맞춤 생산, 유연조, 고객 경험, 그리고 스마트 서비스입니다. 그렇다면 오토데스크와 이 키워드의 연결고리는 무엇일까요? 오토데스크는 수십 년 동안 이런 역량을 고객에게 제공해왔으며 계속적인 혁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역량을 고객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제공하고자 하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온보딩이 필요한 제3자 공급업체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창출하는 디자인 에이전시와의 협업을 포함합니다. 퓨전 인더스트리 클라우드 플랫폼은 제품 개발에서부터 제조, 공급망, 협업까지 모든 단계를 하나의 통합된 클라우드 환경에서 연결하며 디지털 협업, 제조, 스마트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이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CAD, CAM, CA 통합 솔루션 퓨전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확장해 나가는 개념으로 이해도 됩니다. 모니터링 시스템인 퓨전 머신 커넥트, MES 시스템인 퓨전 오퍼레이션스로 제조와 생산 현장을 데이터화하고 오토데스크의 PLM인 퓨전 매니지를 통해 미래형 엔지니어링 체인을 완성합니다. 오늘 아젠다의 세 번째 내용인 데이터 통합 관리를 통해 해당 내용을 조금 더 다룰 예정이고요. 그래도 저희의 관심사는 역시 소프트웨어로서의 퓨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확장은 퓨전과 연결된 다른 제품을 통한 시장의 확장이고 퓨전 소프트웨어만으로 봤을 때 기능적으로 확장하는 부분은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별도의 확장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모델은 오토데스크에서 직접 설계와 제조를 한 컨셉 모델인데요. 어떤 기술을 사용했는지 그 뒷부분에 좀 더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제가 언급드렸던 퓨전 인더스트리 클라우드와 퓨전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다를까요? 왼쪽은 소프트웨어로서의 퓨전, 오른쪽은 인더스트리 클라우드 플랫폼으로서의 퓨전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소프트웨어로서의 퓨전은 이미 플랫폼의 핵심 구성 요소이며 다른 회사에서 개발하도록 API를 오픈하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다른 오토데스크사 제품 이외의 소프트웨어와도 연결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어, CE허브라고 하는 새로운 클라우드에 대한 개발이 완료가 되었고 제로뱅스에서 BOM에 대한 통합 관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퓨전 소프트웨어 내에서 구현하였습니다. 클라우드를 사용하지 않는 BOM은 각 부서별로 용도별로 다르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데이터가 중복되거나 최신 버전을 찾아 헤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퓨전의 BOM은 클라우드에서 중앙 집중화된 BOM 관리로 최신 버전 유지와 실시간 협업을 지원해서 각 부서별로 필요한 데이터에서도 중복과 혼동을 없앨 수 있게 됩니다. 영상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이 퓨전 소프트웨어 내에서 작업한 모델링의 BOM 리스트로서
컴포넌트별로 썸네일과 함께 자동으로 작성이 됩니다. 파트 넘버에서 이름이 중복된다면 다른 이름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수정이 가능하고 설정을 통해 원하는 항목만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수정이 되는 내용은 일일이 저장을 하지 않더라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어 다른 팀원들과 공동 편집이 가능합니다. 2D 도면과 연결된 내용이 변경이 된다면 세로 고침을 통해서 변경 사항이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퓨전과 동일하게 링크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고 전달받은 링크를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언제 어디서나 데스크탑이 아닌 휴대폰이나 태블릿 환경에서도 BOM의 모든 리스트들을 확인 및 편집할 수 있고 편집된 내용은 실시간으로 CAD 사용자에게 반영되어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태블릿에서 작업한 내용들이 퓨전에 있는 BOM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BOM의 예시와 같이 클라우드 데이터를 사용한다면 그 확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첫 번째로 연결된 제품을 개발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조직을 연결할 수 있고, 세 번째는 PLM, MES, ERP 같은 운영 시스템 전반으로 원활하게 이동하는 에코시스템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종류의 데이터가 생성이 되어야 향후에 AI를 적용할 수 있는 백데이터를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제인 AI입니다. AI는 우리가 설계, 구축, 제조하는 방식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혁신의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AI나 자동화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잘못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기술이 사람을 대체한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하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사람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핸들링할 수 있는 캐파가 더 넓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아직도 AI 개발에 시간 및 또는 비용을 투자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의 개발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모습이 지금 투데이라고 되어 있는 현재 위치가 있는데 앞으로는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갖춘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의미의 범용 인공지능과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초인공지능의 개념도 등장하고 있고 그 발전의 속도는 상상 이상일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아무도 챗GPT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제조 산업에도 녹아드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은 사업 경쟁자가 AI 기술로 경쟁을 시작한다면 그것만큼 위협적인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오토데스크 퓨전에 적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가까운 미래, 먼 미래, 그리고 현재 순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까운 미래입니다. 오토데스크 유니버시티에서 올해 발표한 내용에는 AI에 관련된 핵심 포인트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를 언급해드리면 오토데스크 어시스턴스,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파트너 협업, 세 번째는 AI 기반 편집이 가능한 3D 생성 기술입니다. 하나씩 보게 되는데요. 오토데스크 어시스턴스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챗GPT와 비슷한 방식의 생성형 AI 일종으로 퓨전과 볼트에 통합된 AI 파트너입니다. 현재도 고객분들이 고객 지원을 받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고 조만간 스케치 구성 조건, 가공 툴 패스, 자연어 검색, 도면 업데이트, PLM 워크플로우 연동 등의 작업을 자동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업인데요. 퓨전의 마이크로소프트 AI 서비스를 통합하여 포토 리얼리스틱 이미지를 생성하고 파워포인트 등의 자료를 자동으로 작성하여 창의적 워크플로우를 강화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클라우드 데이터의 모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토데스크 어시스턴스가 허브를 크롤링해서 컨셉과 관련된 정보를 추출해서 마이크로소프트 365에 전달해 파워포인트 작업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이너가 따로 파워포인트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의 컨텐츠를 보면 마치 사람이 직접 작업한 형상과 흡사하고 그 퀄리티는 놀라운 수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주목을 받았던 기술인데요. 퓨전에서 편집이 가능한 3D 형상을 AI로 생성하는 내용입니다. 오토데스크 어시스턴스에 에어프라이어를 생성해달라고 입력을 하면 포인트 데이터가 디퓨전되어 완벽하게 경계를 형성하면서 편집이 가능한 모델링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델을 편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명령어를 입력하면 퓨전이 갖고 있는 기능을 완벽히 수행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보신 내용은 비랩젠이라고 하는 기술로 소개가 되었고 오토데스크 AI 랩 사이트에서 상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비랩젠 기술은 여기 QR코드를 통해서 리서치 페이퍼를 다운받으실 수 있고 그 내용을 제가 조금 더 분석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랩젠은 디퓨전이라고 하는 AI 기술을 사용하였고 수천 개의 가구 모델을 학습시킨 결과로 인하여 텍스트에 반응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다음에 몇 슬라이드에서는 비랩전이 어떤 강점과 어떤 한계점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이미지를 보시면 비랩전이 생성한 최초의 그 형상은 무작위 노이즈처럼 보이지만 이 노이즈를 점차 정제하여 의미 있는 표면으로 변환하게 됩니다. 이후에 엣지와 꼭지점도 같은 과정을 거쳐서 모델링을 완성합니다. 비랩젠이 의자, 소파, 책장과 같은 카테고리가 지정되었을 때 각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복잡하고 현실적인 3D 형상을 정확하게 생성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해에는 생성된 엣지와 꼭지점이 연결된 와이어프레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점은 비랩젠이 자유공면이나 곡률을 포함한 구조적으로 정교한 CAD 모델을 매우 우수하게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이고 대량 생산을 위한 설계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AI를 통해서 이미지를 3D 모델링화하는 기술이 이미 개발이 되어 있고 상용화되어 있지만 그 데이터의 결과물들은 메쉬 데이터로만 생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한 CAD 모델을 생성할 수는 없는 것이 비랩젠과의 큰 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의 이미지를 보시면 비랩진이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부분적인 면만 받았을 때 AI가 나머지 전체 지오메트리와 위상 구조를 자동으로 완성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결과로 생성된 파란색 CAD 모델들은 비랩진이 사용자가 일부만 만든 3D 모델을 기반으로 나머지를 예측하고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을 시각적으로 나타냅니다. 즉, 부분적인 입력만으로 전체 구조를 이해하고 정확한 그리고 정밀한 CAD 모델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우선 오른쪽에 보시는 이미지를 보시면 디자인 보강 과정에서 소스 모델에서 타겟 모델로 이동하면서 생성된 중간의 지오메트리와 위상 구조가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얘기는 AI는 두 모델 사이의 변화를 이해하고 중간 단계의 형상을 자동으로 생성하여 부드러운 디자인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좀 더 살펴보시면 여기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두 모델을 선택해서 AI는 두 모델 사이의 변화를 이해하고 주간 단계의 형상을 자동으로 생성하여 부드러운 디자인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비랩제는 소스와 목표 디자인 사이에서 구조적 차이를 이해하고 연속적인 형태의 변화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기능은 특히 이제 제품 디자인의 변형 설계, 사용자 맞춤형 설계, 형태 혼합 등에 매우 유용하며 디자이너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빠르게 시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비랩제는 매우 고도화된 3D 모델링의 결과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미지처럼 모델이 완전히 밀폐되지 않거나 엣지가 중복된다 하는 문제는 아직도 발현되고 있긴 합니다. 뭐 이러한 문제들을 발현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물론 저희가 그걸 가지고 더 많이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비랩젠을 학습시키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비랩젠의 학습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 이미지는 독립적으로 생성한 기계 부품의 형상이고 학습을 전혀 진행하지 않은 형상입니다. 형상만으로 봤을 때는 기계 부품으로서는 큰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오른쪽에 비랩젠에게 가구 형상을 학습시켜서 나온 결과물들이 결과물을 살펴보시면
책장 종류는 초록색으로 대부분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AI가 각 가구의 유형을 정확히 구분하고 적절한 형상을 생성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비랩증 관련해서 AI에 발표된 내용 중에 추가적으로 핵심 포인트가 한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히 하나의 부품을 생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셈블리 형식으로 3D 모델링을 생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드릴이란 키워드로 생성을 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설계자가 원하는 형태의 라인을 핸드 스케치로 그려준다면 그 형상에 맞는 3D 모델링이 자동으로 생성된다는 점입니다. 손잡이를 핸드 스케치로 그려주고 생성을 누르면 그 형상과 비슷한 솔리드 모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성한 모델이 히스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정 편집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스케치 편집을 통해서 퓨전의 자동 구속을 사용하여 치수를 수정을 해주면 설계자가 언제든지 편집할 수 있는 완벽한 솔리드 모델을 얻고 거기에 치수도 정확히 입력을 해서 정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가까운 미래에 대한 내용이었고 다음은 장기 플랜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언급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래에 대한 내용은 출시가 안 될 수도 있으니 어떠한 투자 결정에도 영향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는 싱크 올아웃 시스템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시스템은 음성을 인식하고 작업 중인 것을 관찰하여 자동으로 추적하고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검색을 수행합니다. 관련 도움 문서를 작성하고 디자인에 영감을 제공합니다. 이 시스템을 통하여 AI가 할 수 있는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 발표를 보고 영화에서 이제 토니 스타크가 아이언맨을 개발하는 장면을 떠올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오트레스크가 2018년에 미래에 대한 발표를 했던 내용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발표자가 언급을 하였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새로운 시대가 온 거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과 비랩진의 결합의 가능성입니다. 네. 엔지니어링 룰 베이스 기반의 AI 모델링 방법으로 생성한 모델링이 생성이 된다면 그 모델링은 하중을 견디기 위한 최소한의 무게를 갖고 있을 겁니다. 이 모델링을 최종적으로 비랩젠과 결합하여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면 쉽게 양산이 가능한 모델링을 만들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최종적으로 비랩젠과 결합하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것이 성공을 한다면 정말 그 사람이 언젠가는 캐드가 필요가 없어지는 날도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얘기는 좀 흥미롭게 보셨나요? 지금부터는 현재 적용이 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드린 AI가 학습하는 개념의 비랩젠 이외에도 오토데스크 AI는 오토데스크 제품에 꾸준히 활용되며 적용되고 있습니다. 퓨전뿐만 아니라 PDMC, 오토캐드 알리아스와 같은 다양한 제품군에 오토데스크 AI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오토데스크 퓨전에는 어떤 내용으로 AI가 적용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많은 분들이 퓨전이 보유하고 있는 기능에서 어떤 부분이 AI인지, 이게 단순 자동화가 아닌지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 부분에 적용된 내용 관련해서는 오토데스크 트러스트 센터 웹사이트에 가보시면 AI 수명성 카드를 통해서 별도의 기술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오토데스크 자체적으로 개발된 AI에 대한 기술별로 어떤 AI 기술을 사용하였는지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AI 사이트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근에 발표된 고객 사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휴머노이드 로봇이 AI와 결합하여 하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이그리시를 제작 개발한 로브로스입니다. 로브로스는 퓨전에 있는 대부분의 기능을 사용하여 개발자들과 디자이너들이 협업하여 디자인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검증하여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로브로스가 세 가지 정도 강조했던 내용으로는 클라우드를 통한 협업,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PCB 설계입니다. 첫 번째로 클라우드를 통한 협업은 설계 변경사항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버전 충돌이나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여 연구 효율성 및 설계 정확성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은 관절과 링크 구조를 최적화시켰고 용량 최소화와 강도 최대화를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PCB 설계는 일반적으로 아트워크를 하기 위해 별도의 ECAD가 필요한데요. 퓨전에서는 통합된 환경에서 센서와 제어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가 가능하다는 것이 퓨전을 선택한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로서의 오토데스크 퓨전은 제품 제조에 필요한 디자이너, 설계자, 엔지니어, 그리고 기계 오퍼레이터까지 상당히 디테일하게 작업할 수 있는 클라우드를 사용한 전문 협업 툴입니다. 이 모델은 오토데스크 퓨전만을 사용하여 직접 설계와 제조를 한 컨셉 모델인데요. 어떤 프로세스로 상이한지 또 어떤 포인트에서 AI가 적용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2D 스케치와 구석 조건을 통해 파라메트릭 솔리드 모델링을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솔리드 이외의 서피스와 폴리곤 모델링, 메쉬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라이브러리를 통해 판금 설계와 PCB 설계를 쉽게 작업할 수 있고 모델링이 완료가 되면 어셈블리 작업으로 구조적 설계를 진행할 수 있고 애니메이션을 통해 작업 구조를 표현하고 렌더링을 통해 실물과 같은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결삭 방식과 적층 방식으로 대조 데이터를 직접 생성하여 기계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토데스크 AI가 적용된 기술은 캐치 및 파라미터 설계 시 사용이 가능한 AI 자동 구속 조건과 AI 자동 모델링, 그리고 2D 자동화 도면화입니다. 또한 서드파티를 활용한 AI가 적용된 기술은 마이크로소프트 렌더링과 또한 환경 지속 가능성이 적용 가능한 검증 솔루션, 그리고 캠 자동화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뒷부분에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퓨전이 퓨전에서 익스텐션 개념을 잠깐 설명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퓨전에는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확장 개념이 있습니다. 크게 디자인과 제조 패키지로 분리할 수 있고 디자인 익스텐션은 자유 영상 메쉬를 솔리드하는 기능, 그리고 형상 패턴 최적 격자를 모델링하는 기능, 플라스틱 설계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분홍색으로 제가 표현한 부분이고요. 디자인 패키지의 시뮬레이션 익스텐션에서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과 고급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분홍색에 노란색을 결합한 부분이 고급 시뮬레이션,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의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이 프로세스에 표현되어 있는 세 가지 종류의 익스텐션을 다시 정리해 보자면 디자인 패키지와 제조 패키지 상품으로 크게 나눌 수 있고 디자인 패키지에는 오토데스크 PLM 솔루션인 퓨전 메인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익스텐션 상품은 베이스 구매 이후에 언제든지 추가 구매를 할 수 있지만 패키지 상품은 퓨전 구매와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조 익스텐션에서는 메탈 3D 프린팅, 네스팅, 그리고 3D 고품질 툴 패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 쪽으로 언제든지 퓨전 코리아 오토데스크닷컴으로 이메일 주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스케치에 적용된 AI 구속 조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메트릭 모델링은 구속 조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AI 기반 자동 구속 조건 기능은
사용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캐치 작업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을 단순히 기하학적 관계를 인식하는 것을 넘어 설계 목적에 맞는 구속 조건을 자동으로 추천하고 이 기능을 사용한다면 초보자는 AI가 자동으로 조건을 제안해 설계 실수를 줄일 수 있고 전문가들도 복잡한 스케치에서 조건 관리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파라메트릭 모델링에서 활용이 가능한 팁을 한 가지 더 드리자면 엑셀 시트와 연동한 모델링입니다. 퓨전의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책장의 사이즈와 책장의 단수를 입력 변경하여 해당 모델링을 컨트롤하는 기능은 많이 보편화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수를 입력하면 그 단수로 변하면서 치수도 같이 변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퓨전의 매개 변수를 퓨전의 앱스토어에서 파라메트릭 IO라고 하는 앱을 무료 설치하고 연동한다면 사용하던 매개 변수를 CSV 파일 형식으로 내보내고 엑셀에서 원하는 값으로 수정하여 불러오기를 실행하면 모델링에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파라메트릭 IO라고 하는 앱은 그 퓨전 앱스토어에서 설치를 할 수 있고 그 이외에도 다양하게 여러 가지 앱을 사용할 수 있는 어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3D 모델링을 완료 후에 제조를 위해서 또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2D 도면화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도면 AI 자동화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모든 구성료들이 각각의 시트로 구분되어 생성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 시트들이 전부 자동으로 한 번에 생성된 결과물입니다. 방법을 살펴보시게 되면 저는 오토데스크 템플릿으로 기본 툴 구성을 선택해서 약 169개의 결과 시트를 얻을 거라는 내용을 받았고 연산 후에 약 1시간의 클라우드 연산을 거쳐서 결과물을 얻었습니다. 클라우드 연산의 장점이 기다리는 동안에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이고 완료 이후에는 필요한 수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도면 자동화의 결과물을 살펴보면 어셈블리와 구성, 구성 요소 관리를 통해서 복잡한 모델을 체계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AI 자동 치수는 설계 의도를 분석해 적절한 치수를 자동 배치하고 BOM 테이블을 통해서 부품 정보를 자동 정리합니다. 각각의 시트들을 확인해 보면 내가 원하는 배치대로 깔끔하게 생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배열이 필요하다면 불필요한 요소를 삭제하고 자동 재배열 기능을 통해서 도면 요소를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고 만약 공차 입력이 필요하다면 공차 일치 기능으로 쉽게 빠르게 작업할 수 있는 기능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 모델링입니다. 모델링에서 유지해야 하는 파란색 형상과 간섭받지 말아야 하는 붉은색 형상을 정의를 하여 엔지니어링 기반의 AI 3D 모델 형상을 생성할 수 있고 자유형 모델링 수정 기능으로 원하는 형상을 선택하여 편집하고 작업할 수 있는 모델링 방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AI를 통해 작업할 수 있는 설계 방식은 시각적 디자인과 엔지니어링 디자인으로 만약에 구분을 한다면 퓨전에서 현재 지원하는 기능은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통한 엔지니어링 디자인입니다. 비주얼 디자인에 대한 내용은 프로젝트 살바도르라고 하는 API를 통해서 퓨전에서 연결하여 작업이 가능합니다. 퓨전 앱스토어에서 살바도르라고 하는 API를 무료 설치한다면 다음과 같이 텍스트를 입력하여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고 바로 퓨전으로 삽입하여 스케치 커브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추출한 스케치 커브 프로파일링은 3D 모델링으로 돌출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한 3D 모델링을 다시 한번 입력하면 모델링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형태의 3D 모델링으로도 생성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엔지니어링 디자인인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소개합니다. 이 모델링에서는 전면의 PCB 부품과 후면의 터닝 가공품을 연결하는 용도로 사용하였고
메탈 3D 프린터를 사용하여 제품의 경량화와 강성화를 구현하였습니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설계 최적화, 혁신적인 향상, 반복적인 검증 등의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이유는 설계자로서 아이디어에 대한 확장입니다. 현재 제품이 최선일까라고 하는 고민을 AI가 수백 가지의 다양한 결과물을 제시해 줌으로써 사고의 틀을 깰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 같이 GM의 사례를 통해서 8개의 부품이 하나의 부품으로 통합이 돼서 40%의 경량화와 20%의 강성화를 이루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이 안전벨트에 대한 예시인데요. 하지만 제조 방식을 3D 프린터로 바꾸었기 때문에 제조 비용도 더 많이 들고 설비 투자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받아들이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조 방식을 변경하지 않고 설계 방식을 변경한 결과 8개의 부품이 한 개가 아닌 두 개가 되고 25%의 경량화와 10%의 강성화를 적용했다는 사례를 참고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의 힘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PCB 자동 라우팅 기능입니다. 퓨전에서는 메카니컬 캐드와 일렉트로닉 캐드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간섭 체크를 고려하여 설계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트워크에서 자동 라우팅을 사용하면 물론 AI를 사용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라우팅 작업을 쉽고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 퓨전의 시뮬레이션 익스텐션에 포함된 전자제품 냉각 학습에서는 전자보드의 구성 요소가 도달할 가능성이 높은 온도를 시뮬레이션하여 PCB의 구성 요소가 과열로 인한 고장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개별 구성 요소의 온도를 확인하고 해당 구성 요소가 임계 온도를 초과할 위험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환경을 생각하고 지속 가능성을 요하는 설계는 제조 산업에 있어서 핵심 고려 사항이 되었고 퓨전 API를 통하여 쉽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세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재료 선택과 관련하여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API는 대표적으로 MSI와 메이커사이트라는 API입니다. 첫 번째로 MSI인데요. MSI는 결삭, 적층 등의 다양한 제조 방식을 구체화해서 탄소 발자국에 대한 기준값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제품 생산에 적합한 제조 방식과 친환경 재료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제공합니다. 이는 설계자가 제품의 기능적, 미적 품질을 유지하면서 가장 환경 친화적인 재료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메이커 사이트인데요. 방대한 재료 데이터베이스와 환경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API입니다. 이를 통해 설계자는 퓨전 환경 내에서 직접 탄소 배출량 및 재료 재활용 가능성과 같은 지속 가능성의 지표를 기반으로 재료와 비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캠 자동화입니다. 캠 자동화는 제조 공정에서 툴패스 생산과 가공 전략을 자동화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 기술입니다. 모델 형상을 분석해서 공구를 자동으로 결정하고 결정된 공구의 크기와 설정된 절상량을 고려하여 기계의 헤드 스핀들과 공구의 이송 속도에 대한 파라미터를 결정해서 최적의 가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AP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지 않고 연산을 하고 그 나온 데이터를 기계에 돌리면 기계에서 그 형상대로 작동이 되는 알고리즘을 말씀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퓨전에서는 두 가지의 API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앞 페이지에서 보여드렸던 영국의 클라우드 NC사의 캠어시스트고 두 번째는 현재 보고 계시는 미국의 툴패스사의 툴패스라는 자동화 소프트웨어 전략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개인이 이렇게 다운받아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저희 그 파트너에게 도움을 받아서 전문적인 그
세팅을 좀 하셔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자, 퓨전 소프트웨어에 적용된 AI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셨는데요. 이 내용들이 기반이 되는 공통적인 점은 앞서 언급드린 대로 데이터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작업 환경과는 어떠신가요? 새로운 시대가 왔다고 공감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작업 환경이 AI를 적용하기에는 수집되는 데이터가 전혀 없어서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특히 캐드캠을 사용하지 않는 제조 또는 생산 현장이 그럴 것입니다. 만약 그러시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제조 현장을 관리하는 엑셀이나 페이퍼 문서 작업을 디지털화하여 관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퓨전 오퍼레이션스는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제조 및 생산 현장의 상태와 생산성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작업 중인 제품을 추적하여 납기 및 일정 관리를 할 수 있고 생산 제품에 연관된 재고 파악을 통하여 생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목 현상을 미리 예상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작업이 진행 중인 기계와 작업자의 캐파를 클라우드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현장 작업자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으로 업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퓨전 인더스트리 클라우드를 구성하는 데이터는 크게 세 가지 솔루션으로 연결됩니다. 주황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퓨전 소프트웨어고, 초록색이 퓨전 오퍼레이션스, 회색이 퓨전 매니지입니다. 퓨전 소프트웨어에서도 매니지와 연결되어서 BOM 관리와 변경사항 릴리즈 관리 등 진행하고 있으며, 캐드 사용자뿐만 아니라 캐드 비사용자와의 데이터 협업에 제품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여 제품 개발에서 출시, 마케팅, 관리의 영역까지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퓨전 매니지가 운영되는 방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워크플로우가 PLM의 핵심이고 퓨전의 매니지에서는 용도에 따라 각각 다른 워크플로우를 템플릿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설계자가 퓨전에서 모델링을 수정을 하게 되면 관리자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설계자가 모델링을 수정하고 변경사항 릴리즈를 생성하여 승인자와 변경자 그리고 변경 사유를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토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수정된 사항을 3D 모델링의 특정 부위를 선택하고 메모를 남기는 것은 원래 퓨전에서 지원되는 기능이고 그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남겨놓고요. 생성이 완료가 되면 매니저 또는 검토자에게 이메일로 알림이 발송이 되고 그 이메일을 받으신 분들은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운영되는 과정과 결과로 다 휴대폰이나 태블릿 등을 통해서 작업을 할 수 있고 이 내용들이 히스토리와 대시보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변경 지시 이외에도 퓨전 매니지를 사용한다면 품질 관리, 아이디어 관리, 신제품 소개 등과 같이 다양한 상황과 주제를 기준으로 데이터와 프로세스를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제품 개발에서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의 참여와 정보 접근성이 핵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부서가 이 프로젝트의 초기에 협업을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에 못하게 되면 보시는 하얀색 그래프처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될 것이고 출시 지연, 제품 비용, 불량 제작업, 보수 및 언어를 워런티를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대한 협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모든 이해관계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때 의사결정 속도와 정확성이 크게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오토데스크는 모든 정보를 정리하고 버전 관리의 복잡함에서 벗어나서 항상 단일하고 명확한 형태로 자동으로 연결되는 세상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토데스크 퓨전 소프트웨어의 협업에서는 끝나지 않고 생산 현장과 비캐드 유저를 포함한 디지털 협업으로 실천하셔서 유연한 제조를 실현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품 혁신 향상, 민첩한 제품 개발 프로세스, 엔드-투-엔드 디지털 협업과 같은 목표를 달성해서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이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발표 내용은 모두 종료되었고 추가적으로 참고하실 내용 세 가지 정도만 공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퓨전 사용자 센터입니다.
여기 보시는 사이트에 가시면 세미나, 이벤트 정보, 녹화된 웨비나 및 고객 성공 사례 중요 업데이트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토데스크 퓨전 유튜브 채널입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오토데스크 퓨전 유튜브 채널에서는 튜토리얼, 웨비나 다시 보기, 고객 사례, 신기록 소개 등들 확인하실 수 있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11월 18일부터 19일에 저희가 오토데스크 온라인 세미나를 합니다. 주제는 AI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고 이틀에 걸쳐서 진행합니다. 아젠다를 보시면 첫째 날 마지막 세션이 제가 그 발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발표하는 내용은 오늘 아마 보셨던 내용들이랑 좀 비슷한 내용일 거고요. 그래서 제가 발표한 내용 이외에 다른 그 관심 있는 내용이 있으시면 반드시 QR코드 통해서 접수해 주시고 해당되는 시간에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제가 빠르게 말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새로운 그 비랩진에 대한 기대도 저도 많이 하고 있는데 같이 좀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